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은 민감하면서도 누구나 한 번쯤 가슴속에 품어본 질문을 꺼내보려 합니다. 왜 요즘 자식들은 명절에 집에 오기 싫어할까요? 이 질문을 들으면 부모 세대는 서운함이 먼저 밀려올 겁니다. 분명히 어린 적에는 그렇게 좋아하던 고향이었고 설날 추석이 되면 들뜬 얼굴로 뛰어다니던 아이들이었는데 이제는 전화기 너머로 바쁘다, 피곤하다 이런 말만 돌려듣게 되니 부모 마음은 허전하고 서운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자식들이 집에 오고 싶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불효라서가 아닙니다. 그들 나름의 상황과 사정이 있고 또 시대가 변하면서 명절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고 부모와 자식 모두가 조금은 더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명절의 길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며느리의 입장에서 바라본 명절입니다.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유진 씨는 명절만 다가오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시댁에 가면 하루 종일 주방에서 전을 부치고 설거지를 하고 손님들을 챙기느라 앉을 새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오랜만에 만난 형제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웃고 떠드는데 자신은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절이면 가족이 다 함께 즐겁게 모여야 하는데 왜 유독 며느리에게만 이 모든 짐이 지워져야 하나 하는 억울함이 쌓여갑니다. 결국 유진 씨는 명절에 시댁에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꺼냈고 남편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차츰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각자 명절을 따로 보내기로 합의했지만 시부모님의 서운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명절에 며느리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오래된 관습은 자식 세대에게는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먼저 그 관습을 내려놓고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입니다. 회사원인 민수 씨는 명절이 다가오면 지갑부터 걱정이 됩니다. 기차표 값에다 부모님 용돈 선물 비용 조카들 세뱃돈까지 생각하면 월급의 상당 부분이 훌쩍 나가버립니다. 민수 씨 아내 역시 명절 때마다 들어가는 지출이 너무 크다며 한숨을 쉽니다. 그래서인지 명절은 반갑기보다 부담스러운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최근 물가 상승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부모님을 챙기고 싶어도 형편이 따라주지 않아 괜히 죄송한 마음만 커져갑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기쁘지만 자식 세대는 경제적 압박 때문에 그마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부모의 배려입니다. 꼭 비싼 선물이나 두둑한 용돈이 아니어도 괜찮다, 너희 얼굴만 보는 걸로도 충분하다, 이런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오고 싶게 만듭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간섭과 잔소리에 관한 것입니다. 30대 후반인 세영 씨는 명절만 되면 부모님 댁에 가는 게 긴장됩니다.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아이는 언제 낳을 거냐, 집은 언제 장만할 거냐, 끊임없는 질문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걱정과 사랑에서 묻는 말이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그 말들이 화살처럼 꽂힙니다. 명절은 오랜만에 쉬고 싶은 휴식의 시간인데 부모님 댁에 가면 오히려 마음이 더 피곤해지고 지쳐버리니 발걸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런 대화는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부모는 왜 자식이 점점 멀어질까 서운하고 자식은 왜 부모는 내 사정을 몰라주나 서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올 수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궁금한 마음이 있어도 오늘은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편히 쉬어라. 내가 와줘서 고맙다. 이 말 한마디만 해보세요. 자식은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느끼고 오히려 더 자주 부모 곁을 찾고 싶어집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으로 드러나는 건 결국 마음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래된 관습과 부담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명절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 세대가 조금만 관점을 바꾼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로 명절 노동을 가족 모두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며느리에게만 집중된 일을 아들, 딸 사위까지도 함께 분담하면 훨씬 가볍습니다. 굳이 전을 수십 장 붙이고 음식을 산더미처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가족이 먹을 만큼만 준비하고 나머지는 외식이나 배달 음식으로 채워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정성의 기준이 땀 흘려 만든 음식이 아니라 함께 웃으며 보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올해는 선물 준비하지 말아라, 용돈도 부담 갖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대신 가족 사진 한 장을 찍거나 함께 산책을 하며 시간을 나누는 것이 더 값진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돈 때문에 부모를 피하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셋째로 말의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오랜만에 온 자식에게 잔소리와 질문을 퍼붓는 대신 내가 와줘서 고맙다, 내가 있어, 든든하다 이런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말이 자식의 가슴에 오래 남아 다시 부모 곁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명절은 원래 가족이 함께 웃고 서로를 위로하는 날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나 강요로 버텨내는 자리가 아니라 모두가 편안히 앉아 웃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부모 세대가 먼저 작은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 변화가 자식들의 발걸음을 다시 부모 곁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은 자식들이 왜 명절에 오기 싫어하는지 그 속마음을 세 가지 사례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조금만 달라지면 자식들이 더 편안하게 부모 집을 찾을 수 있다는 실행 가능한 방법도 함께 나눴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명절 문화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 부모와 자식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새로운 명절의 모습은 어떤 것일지 이어서 더 깊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 시간에는 명절에 자식들이 집에 오기 싫어하는 이유를 세 가지 사례로 풀어보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집중되는 명절 노동 경제적 부담 부모의 잔소리와 간섭이 자식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그 연장선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명절 문화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어떻게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전략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명절 풍습의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 되면 대가족이 모여 함께 제사를 지내고 온종일 음식을 장만하며 어른께 절을 올리는 것이 당연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많은 가정에서 차례를 간소화하거나 아예 없애고 있고 전통적인 제사 음식을 모두 직접 준비하기보다는 배달이나 밀키트를 활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오지 말고 각자 편하게 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명절이 더 이상 전통적 형식만을 유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가족이 어떻게 하면 서로 행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 세대는 마음이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땐 당연히 부모를 위해 희생했는데 왜 요즘 아이들은 다르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대적 배경입니다. 과거에는 가족과 공동체가 삶의 중심이었고 개인보다 집안 전체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대는 다릅니다. 개인의 행복과 휴식이 더 강조되고 있고 직장과 육아로 이미 지쳐 있기 때문에 명절마저 희생의 자리로 느껴지는 것이지요.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갈등만 커집니다. 부모는 자식이 변했다고 하고 자식은 부모가 구시대적이라고 말하면서 서로 마음이 멀어집니다. 따라서 먼저 부모 세대가 해야 할 일은 자식 세대의 삶을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아, 내가 어릴 때와 지금은 다르구나. 지금 아이들은 이미 일상에서 충분히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첫째, 명절 노동을 최소화하는 전략입니다. 음식을 줄이고 간소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30가지 반찬을 준비했다면 이제는 5가지 정도로 줄이고 부족하면 외식이나 배달을 활용하면 됩니다. 핵심은 누구의 희생도 크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 세대는 죄책감을 덜고 부모 세대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전략입니다. 부모가 먼저 선물이나 용돈에 부담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얼굴 보는 걸로 충분하다. 이 말이 자식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식이 주는 선물보다 부모가 자식에게 작은 용돈이나 따뜻한 밥 한 끼를 주는 것이 더 큰 감동을 줍니다. 자식은 편하게 다녀올 수 있고 부모는 진심으로 환영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화의 방식을 바꾸는 전략입니다. 명절에 오랜만에 모이면 하고 싶은 말이 많지요. 결혼은 언제 하니? 아이는 언제 나니? 집은 언제 사니?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자식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대신 고맙다, 내가 와줘서 기쁘다, 이런 말로 바꿔보세요. 자식은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편안해집니다. 넷째, 새로운 명절 문화를 만드는 전략입니다. 꼭 집에서만 모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여행을 가거나 가까운 식당에서 식사 모임을 해도 됩니다. 심지어 명절 당일에는 각자 시간을 보내고 다른 날에 따로 만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서로 만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런 변화를 부모가 먼저 제안하면 자식은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를 더 자주 찾게 될 겁니다. 다섯째, 부모 스스로 즐거운 명절을 만드는 전략입니다. 명절이 오히려 고통스러운 날이 되면 자식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부모가 먼저 나도 이번 명절은 좀 다르게 보내고 싶다 하고 변화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들도 편안해지고 관계는 오히려 더 가까워집니다. 여기 몇 가지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어떤 부모님은 명절마다 아들, 딸, 손주들이 와서 고생하는 걸 보고 이제는 아예 외식으로 바꿨습니다. 모두가 식당에서 맛있게 먹고 차 한잔하며 웃고 집으로 돌아가니 아무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명절 때마다 가족여행을 떠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가까운 곳에서 하룻밤 보내며 함께 추억을 만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기억은 평생 남고 오히려 명절이 기다려지는 날이 됩니다. 여러분, 명절의 본질은 결국 함께하는 것에 있습니다. 형식과 절차가 아니라 마음과 정이 중요한 겁니다. 부모가 먼저 변화를 선택할 때 자식들은 그 마음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부모 곁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명절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자식들에게 어떤 말을 먼저 건네고 싶으신가요? 혹시 나는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하며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건 아닌가 돌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위로와 지혜가 될 겁니다.